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 소설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책을 읽을 마음은 없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10위권 이내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길래 궁금증,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책은 한번 읽어봐야겠다. 무슨 이유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책을 읽을까? 그 이유를 한번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 역시나 이제 개인적인 취향하고는 딱 들어맞는 그런 소설책은 아니었는데 그냥 동화 같은 예쁘고 맑고 깨끗한 사랑 이야기 그런 느낌으로 나쁘진 않고 좋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있을 만한 소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은 남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읽고 나서 틈틈이 되새김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좋아할까? 아무래도 이 소설 속에 묘사되는 그 순수한 사랑,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동경, 또 그러한 사랑이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소설책을 찾게 만든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해서는 사랑의 애티튜드라는 관점으로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여주인공 이름이 이제 희노인데, 희노는 선행성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매일매일이 이제 새로운 하루가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 써놨던 자신의 일기, 메모를 보면서 아침마다 자신을 재정비를 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고 어제까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사실 하루하루가 힘들겠죠, 현실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근데 우연한 기회에 도루라는 남학생과 사귀게 됩니다. 남학생은 희노가 이런 기억 상실증 환자인지 이제 모르고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것도 알게 되고 희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도루라는 남학생 자체가 상당히 그 순수한 그런 존재로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도루가 희노에게 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이 되는 것인데, 여튼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을 읽었을 테니까 지금 시점에 와서 내용을 스포하는 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루가 갑작스럽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희노의 친구인, 셋이 같이 친한 친구인데 이즈미에게 그 희노의 메모장, 비망록, 일기, 이곳에 자신의 존재를 다 지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책에 이제 큰 감동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는 그 사랑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도루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를 지워줘, 딜리트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보통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진 않죠. 사랑하다 헤어질 경우, 도루 같은 상황에 빠지는 경우에도 날 기억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이런 게 일반적인 심리잖아요. 근데 도루는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이 바로 아무런 조건, 아무런 보상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저의 과거의 사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사랑의 애티튜드에 있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소설책인 것 같습니다. 순수한 사랑의 반대말은 오염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랑에 뭐가 자꾸 끼는 거죠. 불순물이. 일단 대표적으로 자기 애가 끼는 거죠. 상대를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나를 잊지 말아줘, 날 기억해줘,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러다니. 그리고 자기 욕망의 대상, 그러니까 그를 위한 게,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욕망, 분출되는 욕망들이 있죠. 그 대상으로서 상대를 또 이용하는, 그런 것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고, 자기 헌신의 양,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는 경우도 많죠. 특히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때로는 폭력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경우 많잖아요. 상대를 해하고자 하는 이런 경우, 또 보상 욕구, 내가 해준 만큼 나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많이 오히려 순수한 사랑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그런 오염된 사랑, 그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 행위가 아니었나, 그런 부분을 깊이 반성해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은 어느 쪽이었는가? 순수와 오염,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랑. 꼭 사랑이라는 게 뭐 이성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료에도 될 수 있고, 우정, 부모, 자녀, 인류에도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어서 앞으로 나는 어느 쪽의 사랑이고 싶은가, 또 그런 것들을 또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는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안 읽다가, 아니 왜 이렇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지? 궁금해서 읽었다가 별거 아니네 그랬다가 여러 생각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랑의 애티튜드에 관해서는 평생 기억하고 평생 뭔가 반추해 볼 수 있는, 또 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남자 주인공과 그런 의미 있는, 비중 있는 또 소설책으로 제 개인에게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의 애티튜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